오! 뭐야? 성이에요, 성. 이게 별장입니다. 저 동 중에 한 호수가 아니라 저게 다 그렇죠. 집인 거죠? 예. 여기가 빌라가 아니라. 아, 그러네. 예, 집이네. 전체. 저기 마당 좀 쓸어내면 끝장나겠다. 저 정도면 엄청 대가족이네. 이거 매일 어떻게 관리하지? 여름 별장이 있어?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 딱 있네. 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집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와, 분수더라. 와, 분수 저거 틀어놓으면 저 돈 엄청 깨지는데. 저 물세가 얼마야. 그야말로 찐 부자였다는 소린데, 아, 슬슬 이게 약간 좀 호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재벌집부터 시작하니까. 그 재벌집 막내딸 좀 반전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가리켜서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나이팅게일의 어떤 숨은 모습인데요. 예. 요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이 리더의 덕목이 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실행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데 19세기에 까마득한 옛날에 나이팅게일은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근데 나이팅게일하고 데이터 이게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색한데 아, 또 나이팅게일의 집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집안이길래 저렇게. 나이팅게일의 집안,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뭔가 좀 이 가풍이 좋다라고 할까요? 저 집은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집안이다. 예. 그야말로 뭐 신이 내린 축복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 좀 내로라한 그런 귀족 집안, 잘 사는 집안에서는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가는 거예요? 웨스트 이런 식으로 유럽을 쭉 한 바퀴 뭐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이런 것이 이제 고전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명소구나. 교양으로 좀 하라두렴 이렇게 하면서 아, 저희는 뭐 이제 이런 거죠. 여행 가면은 막 1박 3일. 우리는 급하지. 예. 빨리 거기 유명한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쵸. 다 눈에 담고 그렇죠. 이렇게 와야 여기는 뭐 되는데. 1200박, 1201일 뭐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다니는 지금 비행기에서 자고 막 2박 5일 막 이런 식으로 갔다 그치. 오는데. 그렇습니다. 잠 줄이고 가는데. 이 시대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숙소 검색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가려면 일단은 한 몇 달 정도, 몇 년 정도 생업을 놓고 난 놀아도 된다. 그런 정도의 배경이 일단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고 일단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니면 그냥 혼자서 뭐 배낭 메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배낭 메고 다니는 하인들도 같이 가고 그 하인들의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같이 가고 몇십 명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여행 다니다 보니 그 중간에 출산도 하고 아이도 나요. 그치. 기간이 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 이 부모님은 이제 딸만 둘을 뒀는데 네네. 딸 둘을 다 이 그랜드 투어 중에 낳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다니신 거네요. 그래서 딸들이 태어난 도시의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 플로렌스는 이 피렌체, 이탈리 피렌체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그 피렌체에서 두오모. 태어난 거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네. 예. 그래서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플로렌스예요, 이름이. 언니는 파세노프 나이팅게일인데요. 이 파세노프는 나폴리의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태어났어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좀 분위기가 좋았나 보네요. 부모님들이. 원래 여행 가면 더. 당시 예술의 그런 나라니까 그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예술품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긴 시간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이 대단했지만 근데 그 단지 그 돈이 많고 뭐 그냥 아주 뭐 유혹했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교육관이 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19세기 중반인데요. 네. 여성에게 대학 교육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렇겠지. 뭐 이런 시절이어서 이 나이팅게일은 당연히 뭐 대학에 입학이 불가능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 아버님이 우리 딸들을 부잣집안에 그냥 뭐 딸로 태어나서 뭐 시집 잘 가는 그게 아니고
교육을 잘 받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12살부터 뭐 그 집안에 음악 교사, 미술 교사를 둬서 교육을 시켰고 그 외에 뭐 수학, 역사, 종교, 철학 등은 아버님이 직접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홈스쿨링을 한 거죠. 자매인데 네. 언니는 전형적인 그 귀족 집안의 딸도 잘 살았고요. 성향이 약간 성향이. 귀족계 그렇죠. 걸맞은. 근데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언니랑 달랐다고 그래요.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어릴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그 천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수학자로서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보시다가 수학을 이렇게 잘했으면 되게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웠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했던 거는 어차피 수학을 잘하고 해도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고 예.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남들하고 대화할 때 교양 있어 보이는 거 이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여행한 지역을 기록하고 그리고 출발한 시간, 도착 시간을 기록하고 그 나라의 사회제도, 복지 시스템 뭐 이런 걸 기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도시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시는 어떤 특성으로 이런 게 발전해서 결론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저 도시처럼 이런 정책을 써야 돼. 이런 결론을 끄집은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새 도시에 가면 주로 맛집 여행 이런 거 하거든요. 맛집 여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제도에 비교를 하면서 다닌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아니 근데 이런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간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837년이 그 빅토리아 시대 그 자본주의 서막이 열린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이 이제 되면서도 또 빈부격차가 심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정말 여행할 때마다 이 빈자들의 삶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사회에서 또 여성의 삶이 어떤 제한되고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결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유일한 직업이 그래서 결혼이네. 게다가 여성의 투표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이 그 직업을 갖는 것, 특히 더구나 당시에는 그 귀족 집안이 하지 않는 직업으로 여겨지던 그런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계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까 나이팅게일 집안이 좀 사람을 중시하는 가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나이팅게일 집안이 워낙에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하고 언니들하고 나이팅게일이 그런 봉사활동, 내가 관리하고 있는 요 영역에서 좀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좀 살펴보자, 도와주자 이런 거를 좀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나이팅게일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실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회상하면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가 파티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시인들이 낭송하는 이 세상의 영광도 모두 위선으로 느껴진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 그냥 부잣집의 이 막내 딸로 살면서 그냥 뭐 세상 다 좋고 뭐 놀 거 많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이 이렇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세상 잘 몰랐구나. 철부지였구나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부끄러움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타까워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이분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 병자도 아픈 사람도 이 치료와 간호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또 다른 나이팅게일의 그 어떤 경험 중에 이러한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 중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을 다루는 어떤 책이나 영화에 보면 꼭 나이팅게일의 부엉이가 나와요. 저 부엉인데요. 이 그리스 여행 중에 이제 만난 부엉인데 이 둥지 밑에서 새끼 부엉이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결국 구해서 결국 이제 얘가 건강해지거든요. 얘를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키워요. 평생에 그래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려 부엉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봉철이네. 예, 봉철이. 이제 이거 집도 크고 뭐. 이베스랑 연관이 많네요,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그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을 배우러 학교 갈 때도 이 부엉이가 걱정이 돼서 그 언니하고 어머니한테 부엉이를 꼭 돌봐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뭐 그 대처법 부엉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아주 거의 그 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놓고 갔다고. 매뉴얼처럼 아예 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아픈 사람이나 동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건 돌봐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팅게일의 어떤 분류하고 통계를 내는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근데 집안도 너무 이제 재벌집에다가 또 그때 당시 또 시대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결혼이다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좀 딱히 막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죠. 뭐 격렬하게 반대했죠. 아. 특히나 당시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이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데가 귀족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층민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 귀한 딸이 거기 막내 딸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의 반대는 정말로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을 해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이팅게일은 굽히지 않았던 것 같네요. 실제로 당시에 나이팅게일이 뭐 남자들한테 인기도 꽤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완벽하네. 근데 뭐 그럴 법하잖아요. 일단은 일단 용모도 출중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기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리처드 몽크톤 밀레스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11살 위의 남자로 이 밀레스 요크셔 장원의 상속자였고 예.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한 연애 기간이 한 9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기 연애했네. 연애를 했네요. 9년 정도 연애하면 좀 이제 결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나이팅게일 나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의 아내로 사는 삶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원대한 이별을 꿈을 하고 가지고. 말죠. 이게 너무 연애가 길어지면 그 고비를 못 넘기거든요. 눈빛에서 9년. 약간 경험 약간 아니 느꼈어요. 경험이 아닙니다. 이거 통계. 통계. 통계예요? 예, 세상을 이렇게 통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데이터 포함된 데이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게 아니고. DJ 하다가 뭐 이제 온 사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하. 너무 장기 사연에서. 연애하면은 결혼이라는 넥스트 스테이지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청혼자로 해리 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있었어요? 이 사람 자유당원이었고요. 예. 행정 개척자로서도 활약한 인물이고 나이팅게일에게 청혼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혼을 했던 그해 겨울에 나이팅게일 집에 이렇게 놀러 왔다가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당한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옆에 언니가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데. 언니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나이팅게일에게 거야? 청혼을 했던 이 헨리 버니 나이팅게일의 형부가 되어 버립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문제의 형부. 문제의 형부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이 약간 형부 시청률 얘기가. 오를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파면 아무튼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 네. 어렵다는 간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이제 그야말로 간호사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 전쟁터에 전군 간호사로 일했던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 업적을 세우고 그 기존의 관행을 이제 깨부수고 어떤 파이터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와 그냥 동치가 돼버린 백의의 천사가 돼버린 건데요. 그래서 정말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 기자가 종군 기자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게 크림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당시에 기자들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군 기자들의 그런 거의 그 전쟁터를 생방송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처음 이루어졌는데 병원의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알리는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영국의 더 타임즈 기자 네. 윌리엄 하워드 러셀이 이제 종군 기자로 와 있었는데 이 부상병들에 대한 그 치료 현황을 이제 전보로 보낸 거죠.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 입은 병사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더러운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방치돼 있다. 부상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품이나 약품도 없어서 의사는 마취도 하지 않고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는데 등불도 없어 달빛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아들들을 구합시다. 영국에는 진정 크림반도로 갈 용기 있는 간호사가 없는가? 와. 일단 뭐 이렇게 기사가 전해졌으니까 또 여론은 들끓었겠어. 네. 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각종 의약품도 부족하고 막 이런 이제 사실들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난 여론이 생겼겠죠. 당시 그 육군성 장관이 그 시드니 허버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나이팅게일에게 전쟁터에 종군 간호사를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38명으로 구성된 간호원정대를 이끌고 당시 그래서 캡틴이 되죠. 이제 그 당시 스쿠타리 야전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육군성 장관이 그러면 나이팅게일을 직접 뭔가 지명한 건가요? 이때 당시에 나이팅게일은 독일에서 간호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이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 있는 여성병원에서 이 간호사로 일했던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나이팅게일 부잣집 따님이셨거든요. 엄청 부자.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당시에 육군성 장관이었던 시드니 허버트하고 그 부인이 로마 여행 중에 이 나이팅게일 가족을 만나가지고 허버트가 특히 이 나이팅게일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다. 간호사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잣집에 딸이 있다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로 둘이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이런 부잣집에서 유력 인사하고 이렇게 끈이 있으면 보통은 군대에서 좀 빼주는데 아니면 신검에서 면제를 달라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많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나이팅게일은 오히려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인맥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또 간호대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은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튀르키예 땅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스쿠타리라는 막사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낯선 튀르키예 땅에 어느 이상한 막사에 누워 있는데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이 그립다.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내일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불 하나가 멀리서 이렇게 밝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면 오늘 좀 괜찮아지셨냐고, 좀 덜 아프시냐고 이런 물어보는 나이팅게일 목소리가 들리고 하면 희망을 얻고 램프의 요정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어로는 그냥 Lady with the Lamp라고 하는데요. Lady with the 그래서 이게 헌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으로도 지금은 이제 불리는데요. 예. 진짜 뭔가 모성애도 느껴졌을 거고. 제가 군인 시절에 느꼈던 건 그 불침번 나갈 시간입니다. 이거 전 근무자가 깨우는 거. 전 근무자가 깨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총소리 나면서. 그분도 뭐 등불을 걷고. 등불 안 들고 오고 이렇게 헬멧 삐걱삐걱 소리 나요. 깨워요. 헬멧을 쓴 사나이. 예. 헬멧을. 미더 헬멧. 그리고 부상병들이 예. 정말 감동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 쓰면서 여기에 이런 천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영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죠. 그때 더 타임즈 기사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한치의 과장도 없이 섬기는 천사였다. 그녀의 가녀린 모습이 복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모든 이들의 얼굴이 감사의 마음으로 누그러졌다.
모든 의료진과 군의관들이 밤을 맞아 처소로 돌아가고 적막함과 어둠이 길게 누워있는 병자들 위에 내려앉을 때면 작은 등불을 그 손에 들고 홀로 순회를 돌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읽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아주 뭐 위대한 시인이라고 네네. 불리는 롱펠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시를? 네, 산타 필로메나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A lady with the lamp, 그 램프를 든 여인. Lo, in that house of misery, a lady with the lamp I see, pass through the glimmering gloom and flit from room to room. 아, 진짜. 병사들은 사실 가족들을 못 보고 그냥 먼 전쟁터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임종을 지켜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진짜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